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여러분, 항공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 아시죠?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중력은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이 받음각과 양력과의 관계, 그리고 항력과의 관계, 그리고 또 실속, 스토리라고 하죠. 실속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 뭐죠?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맞습니다.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베르누이의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공기의 날개를 딱 잘라 놓은 단면입니다. 에어포일이라고 하죠. 이 에어포일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에어포일의 위쪽 면, 즉 날개의 위쪽 면은 공기가 빠르게 흐르고 이 아래쪽 면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지고 날개의 위쪽은 압력이 낮아져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양력, 위로 떠오르려는 양력이 발생한다는 게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원장의 컨텐츠 중에 항공역학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보다 더 큰 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받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어포일이 있습니다. 에어포일이 있고, 에어포일의 전면, 전연의 끝, 전면이라고 하는데요, 전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전연, 전연이 있는데, 이 전연의 끝점과 이 후미의 후연이 있습니다. 후미 꼬리의 끝쪽, 이걸 연결한 선을 시위선 또는 익현선이라고 합니다. 이 시위선과 이 상대풍, 비행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가만히 있다고 보면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거죠. 실제로는 비행기가 가면서 바람을 가르는 거지만 이 비행기가 가르는 바람을 상대풍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풍과 비행기 에어포일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이 더 커다란 부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 여기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채를 수평으로 놓고 제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바람이 이 부채에서 갈라지면서 부채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채를 세워 보겠습니다. 부채를 세우고 바람을 불어 볼게요. 자, 어때요? 부채가 이렇게 위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받음각이 제로일 때는 부채가 떠오르려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받음각이 이렇게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부채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받음각에 의해서 이 떠오르려는 힘, 양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시면요, 수평으로 활주를 시작합니다. 활주를 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이 노우즈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의 앞부분이 이렇게 들리면서 어떻습니까? 날개도 같이 이렇게 각도가, 받음각이 커지겠죠. 이 받음각이 커지면서 양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받음각과 양력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자,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도 커진다. 그런데요, 자, 이 받음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력도 커지게 됩니다.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수평으로 돼 있을 때는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지만, 거의 받지 않지만 이렇게 받음각이 커지면 공기의 저항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에어포일을 보시면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면인데요. 에어포일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베이직 섹션, 기본적인 단면을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날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비행기 날개에는 이 플랩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플랩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받음각을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에 기술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 꼬리 부분에 이 플랩을 내림으로써 받음각이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날개의 전연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전연과 이 후연의 끝을 연결한 게 받음각입니다. 이 받음각과 요 부분, 기본적인 섹션에서의 받음각을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이직 섹션에서 보시면 이 받음각은 거의 상대풍이 수평으로 불고 있다라고 하면 받음각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날개의 모양은 수평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플랩을 내림으로써 이 받음각이 커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플랩이라는 게 있어서 받음각을 커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비행기에서는 양력을 더 발생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받음각과 양력의 상관관계는 받음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항, 공기의 저항을 보시면요. 자, 이 비행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 상대풍과 거의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와 이 아래 비행기 사진을 보면 기술을 올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받음각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기류를 보면요. 기류가, 자, 위의 사진은 기류가 원활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받음각이 커졌는데 기류를 보시면 이렇게 날개에 붙지 못하고 위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바로 이거를 기류 박리라고 하는데요. 자, 받음각이 작을 때는 이 에어포일에 기류가 잘 붙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맨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받음각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받음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 날개 윗면을 흐르는 공기가 전문 용어로 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박리가 돼버리면서 양력이 발생하지 않고 저항력만 커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류가 박리가 돼서 항력만 커지는 단계를 실속이라고 하는데요. 실속. 비행기가 실속이 됐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자, 이렇게, 이 받음각이 커지게 되면 이 기류 박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X축이 받음각입니다. Y축이 양력입니다. 양력. 자, 받음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력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받음각이 어느 시점이 되면 양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영어로는 스톨, 우리나라 말로는 실속이라고 합니다. 자, 실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속이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실속이 되는 단계에서는 양력이 감소하죠. 감소하고 공기의 저항은 어떨까요? 저항? 이 기류 박리가 되면서 이 받음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세요. 여러분, 이 부채가 이 수평으로 있는 상태랑 이렇게 있는 상태랑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부채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랑 이 각도로 나가는 거랑 어떤 게 공기의 저항이 큽니까? 물론 이 각도로 나가는 게,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공기의 저항이 커서 빠른 속도를 못 내겠죠. 자, 맞습니다. 자, 실속이 일어나는 그런 각도에서는 양력이 감소하고 공기의 저항, 하악력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나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신다면 영상을 앞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요. 자, 이해되셨다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날개꼴에 받음각이 증가하여 흐름의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양력과 하악력의 변화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받음각이 증가했을 때 양력과 하악력의 일반적으로 실속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받음각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양력도 증가, 하악력도 증가.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는 흐름의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자, 기류 방리가 일어나면서 실속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류 방리가 일어나면서 실속에 들어가게 되면 양력은 감소하고 하악력은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 확인해 볼게요. 정답률이 한 64%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이죠? 자, 이제 여러분 에어포일하고 양력과 받음각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에어포일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 공력 중심, 무슨 압력 중심, 풍압 중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